논란의 중심인 맨스티어의 본캐는 뷰티풀 너드로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개그 유튜버입니다. 그들은 기믹으로 페이크 다큐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믹이란 속임수라는 뜻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한 묘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뷰티풀 너드는 방황하는 청춘들을 소재로 페이크 다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 하나인 맨스티어는 실력은 없지만 허세만 가득한 가짜 래퍼들을 개그 소재로 사용합니다. 맨스티어 이외에도 취업이라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 준비라는 핑계로 노량진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청춘들, 권리는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자기 중심적인 MZ 청년들을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스티어는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사회의 이방인처럼 겉도는 안타까운 청춘의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연출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기믹은 일명 부카에라는 컨셉으로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놀면 뭐하니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님이 부캐로 활동한 트로트 가수 유산슬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대중 모두가 그가 유재석임을 알지만 그는 꿋꿋이 신입 트로트 가수인 척 활동하고 대중들도 일부러 그의 정체를 모른 척 연기합니다. 이런 방식은 새로운 이미지를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미지로는 할 수 없던 일탈의 행위들을 할 수 있고 오랫동안 소비돼 진부하게 느껴지는 이미지에서 탈피해 대중에게 새롭게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부캐 열풍은 시간이 지나면서 풍자 형식으로 변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컨셉은 주로 대중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된 어떤 집단의 고유한 특징을 과장되고 해학적으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느끼하고 부담스러운 일본 호스트를 모방하는 다나카, 쥐뿔도 없으면서 허세만 부리는 젊은 반다를 흉내내는 나선욱, 30이 넘은 나이에 직장도 없으면서 매일 남자를 만나기 위해 헌팅 포차를 전전하는 폭스클럽, 눈치 없고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막말을 내뱉는 중년들과 허세 가득한 신도시 부부들을 연기하는 피식대학 등 다양한 부캐 채널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채널들의 특징은 어떤 집단의 행동이나 특징을 비꼬면서 대중에게 웃음을 준다는 겁니다. 대중이 갖고 있는 어떤 집단에 대한 선입견을 과장되게 표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중은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어리석은 행동을 보면서 평소에 갖고 있던 불만을 해소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사실 힙합 내에서도 이런 방식의 기믹이 자주 활용됩니다. 마미소는 유명 가수인 매드클라운의 부캐로 분홍색 복면을 쓰고 랩을 하는데 딱히 진심으로 정체를 숨기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뻔뻔하게 자신은 매드클라운이 아닌 마미손이라고 합니다. 대중은 모두 그가 매드클라운임을 알고 있지만 정체를 모르는 척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역할 놀이에 속아주는 어른들처럼요. 어네듀케이티드 키즈라는 가수도 천재 갱스터라는 기믹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백만장자이며 마약 중독자이자 여성 편력이 심한 갱스터 컨셉으로 노래를 부르지만 본캐는 수줍음 많고 순둥순둥한 청년입니다. 부캐로 연기하는 그의 모습과 실제 그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대중도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척 속아줍니다. 그 가수가 의도적으로 대중을 속인 것이 아니라 대중도 그게 하나의 컨셉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동조해주는 거죠. 힙합의 쇠락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의 유튜버는 많지만 그 중에서 맨스티어가 유독 논란인 이유는 어떤 결속된 집단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유튜버들은 특정 집단이 아니라 어떤 인간 유형을 비꼬곤 합니다. 건달이든 남자에 미친 남미새든 꼰대든 이건 그런 부류의 인간이지 결속된 집단이 아닙니다. 문신 양아치들의 모임 이런 건 없을 테니까요. 직접 화를 내는 순간 스스로 그런 유형의 인간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힙합은 하나의 문화이고 그 문화 안에서 음악이라는 창작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래퍼라는 집단은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스티어는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특정 집단을 직접적으로 비공해 됩니다. 그것도 하필 래퍼라는 집단을 말이죠. 힙합은 신사들의 음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힙합은 흑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던 시절에 시작된 음악입니다. 그래서 힙합은 울분을 해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르는 솔직하고 공격적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피터링하지 않고 그대로 내뱉는 것이 이 문화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은 리스펙하지만 비호적인 가수들은 거침없이 디스합니다. 디스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힙합 문화의 일종이죠. 그렇기에 맨스티어의 행보에 비판하는 래퍼들의 움직임도 당연한 겁니다. 사회 속에서 융화되기 위해 평범한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거칠고 솔직한 말들을 자기 검열하지 않고 내뱉는 게 힙합의 기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껴 힙합 음악을 듣고요. 언젠가 악동 뮤지션의 멤버인 이찬혁이 쇼미더머니에서 피처링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힙합은 안 멋져 라는 가사를 불렀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래퍼들의 반응은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무명 래퍼, 유명 래퍼 할 것 없이 이찬혁 씨를 디스했습니다. 그런 본인들의 문화를 공격했으니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중은 어느 순간부터 힙합이 멋있지 않다는 이찬혁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듯 보입니다. 힙합은 침체기에 있습니다. 원래 소수 문화였던 힙합이 쇼미더머니를 통해 대중화되었지만 동시에 다양성을 잃었습니다. 반복되는 돈 자랑, 자기 자랑은 진부하고 발라드인지 R&B인지도 모를 싱깅랩에 지친 대중들이 하나둘 힙합이라는 장르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래퍼들의 행보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마약 논란, 폭행 논란 등 반사회적이고 마초인 척 행동은 하면서 병역은 기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음반 하나 제대로 발매 안 하고 맨날 인스타 스토리로 센 척만 하는 몇 래퍼들의 행보는 미성숙한 사춘기 애들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힙합 흉내를 내는 찌질이, 힙질이에 대한 실층의 목소리가 많아졌고 힙합은 어느새 대중의 관심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맨스티어는 힙합의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하고 일명 힙질이의 모습을 코믹하고 과장되게 연출해 대중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맨스티어가 비록 힙합 문화를 우스꽝스럽게 풍자하긴 했지만 그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결국 힙합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동시에 벌떼처럼 달려들어 맨스티어를 공격하는 래퍼들의 태도에 실망하는 여론도 많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퇴색된 힙합 문화를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너무 심각하게 대처한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맨스티어가 장르에 대한 리스펙이 부족하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디스한 래퍼 중 한국 힙합에서 1티어라고 칭송되는 이센스는 인스타 라이브를 하면서 맨스티어를 비판했는데 사실 내용이 어느 정도 와닿는 면도 있었습니다. 맨스티어의 행보가 풍자라고 하기엔 표현의 방식이 너무 공격적이고 저급하긴 합니다. 육두문자로 점철된 가사는 어느 면에선 보기 불편하긴 합니다. 이센스의 표현처럼 악플 같다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와닿았습니다. 음악적으로 봤을 때 다른 기믹 유튜버들과 보다는 실력이 월등히 뛰어나지만 장르 내 다른 음악들과 비교하면 실력이 떨어지고 굳이 평소에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개그 유튜버 치고 괜찮은 거지 절대적으로 실력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그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가수라고 하기도 애매한 컨셉이라는 말에 일부 동의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풍자라기보다는 조롱에 가깝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긴 합니다.